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공 메신저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로렌스 크레인님의 Love Yourself 중에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네, 제1장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Are you okay? 라는 부분 중에서 31쪽에 있는 백만장자가 되었어도 불행한 이유라는 내용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었어도 불행한 이유. 제 이름은 로렌스 크레인입니다. 어느 금요일 밤 제 삶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저는 맨해튼에 있는 제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뛰어내릴 생각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브론코스에서 태어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식구는 제가 다 자라 사업에 성공하기 전까지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부자라면 가장 높은 층에 살고 가난하면 지하에 사는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줄곧 수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격적으로 보일 정도로 일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졸업을 한 후 아버지는 제게 한 주에 $100를 벌 수 있으면 성공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졸업한 친구들 중에 일부는 이미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만큼 똑똑하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과 사업 모두 더 성공적인 방식으로 이어나갔습니다. 내 앞에서 비켜. 내가 원하는 건 갖겠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쓰러뜨리겠어 라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광고업을 시작하고 몇 년 동안 큰 성공을 거둔 후에 저는 독자적인 DM 광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레코드 전집을 이런 방식으로 판매한 것은 최초였습니다. 회사는 단시간 내에 큰 성공을 거두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부인과 헤어진 후 정말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맨하튼의 방 10개짜리의 환상적인 복층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제게는 전용 리무진과 비행기도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제 사업체가 있었고 매달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걸 가졌는데 비참하다는 사실이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타임지에서 저에 대한 기사가 실린 지 얼마 지난 후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리무진에서 내려 아파트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죠. 도어맨이 저를 반기며 말했습니다. 크레인 씨가 저희 건물에 사셔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크레인 씨를 펜트하우스에서 모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 금요일 밤 9시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불행하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테라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아파트 아래로 뛰어내려 모든 것을 끝내버릴까를 고뇌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제 생애 2번째로 태어난 날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레스터 레븐슨이 그랬던 것처럼 제 삶을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삶이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했습니다. 제 자신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에는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오직 돈을 버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번 만큼 쓰거나 즐기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답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비참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백만장자였고 아름다운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지사가 있는 멋진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관심도 받았고 흔히 성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 과시할 거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약물이나 알코올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명상요법이나 요가를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마음이 꼭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몇몇 뉴 에이지 수업에 관심이 생겨 여러 가지 수업을 들었지만 제 불행을 끝내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제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뿐이었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파괴적이며 그다지 똑똑하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어떤 수업도 그것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좌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세일즈맨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흥미로운 영적인 자기 수양 문구가 있었는데 종종 이 문구가 제가 찾고 있는 답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세일즈맨이 그 문구를 보더니 릴리징 테크닉, 즉 흘려보내기 기술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주말에 수업을 듣기로 했고 바로 그 수업에서 레스터 레븐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레스터 레븐슨을 만난 그날은 제 생애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제가 원하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화가 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파괴적이며 그다지 똑똑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제가 저 자신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 중에 제 자신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깊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게 된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제 안에 화가 있고 제 안에 두려움이 있고 또 더구나 고백하건대 제 안에 또한 파괴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굉장히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유가 뭘까 계속적으로 알아가면서 저도 조금씩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는 지금도 잘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고 또 여기 표현대로 말하자면 릴리징 테크닉을 통해서 흘려보내기 하는 법을 제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제가 느끼게 되는 경험치는 참으로 놀라웠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한번 하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그러한 저의 모습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이러한 방법들을 제가 제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참 커다란 수확이고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자신만의 방법으로 삶의 어려운 부분이라던가 내면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삶으로 살아내고 녹아내는 게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도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바라다보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깊이 가져보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정말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감정들 또는 느낌, 거창하게 말한다면 깨달음도 여러분께 반드시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의식의 레벨이 높아지고 의식이 성장해서 내 자신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 안에 있는 풍요와 평화를 나눠주는 그러한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